이번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줄여서 경총이라고 부르죠. 경총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희 노사관계법제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장님의 인터뷰 들어보셨죠? 네, 일단 잘 좀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총괄 입장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 법안에 대해서요? 예. 네, 법안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일 기본적인 것일 것 같습니다. 생산 중단, 입구 봉쇄, 기물 파손, 폭행, 이런 불법적인 쟁행이나 노동조합 활동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어도 거기서 비롯되는 재산상의 피해랑 손실을 배상받을 방법이 제한된다.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불법적인 쟁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이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파생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또는 청구 액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하는 것은 소송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해서 법원이 판단해 줄 문제이지 네. 사전에 문제제기가 되기도 전부터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알기도 전에 법률로 사전에 일괄적으로 금지할 일은 아니라는 점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죠. 알겠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사법부 불신이나 법률 만능주의의 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일단 핵심 물론 이게 문제는 네. 팀장님 핵심 문제는 그러니까 법으로 보장되는 쟁의 행위 내용을 어디까지로 이제 확대할 거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근데 문제는 하고 손해배상 있고요. 청구의 근거가 불법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요. 일단 쟁의 행위의 대상을 넓히는 이 방향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겁니까? 쟁의의 대상을 넓히는 방향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반대를 하시는 걸까요? 일단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게 정리해고 문제였었어요. 정리해고 주장조차 틀어막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딱 말하면 언뜻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맞지 않습니다. 기업이 정리해고를 할지 경영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경영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이게 정리해고 과정에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대상자가 된 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할지, 정리해고의 폭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문제들은 지금도 다 노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도 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대법 판례도 보면 정리해고 실시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을 하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노사가 같이 결정해라라고 판단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 여부조차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면 이게 기업의 경영 상황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게 합의로 결정된다고 하면 사실 합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요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그 쟁의행위 대상에 기존에는 이제 근로조건으로 했는데 이걸 노사관계까지 이제 확대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허용한 입법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내용을 그렇게 변경한 게 97년 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제안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 해외 입법례들 같은 걸 좀 보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로 확 바꾸겠다? 이거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요. 예.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직 이런 대상도 포함을 시키자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지난 정부 시절에 노동부에서 설립신고 필징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영계에서도 노동조합 설립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특고 형태 종사자분들이 교섭을 요구할 때 대부분 기업들이 다 교섭에 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립 신고도 하지 않고 노동조합 자격도 갖추지 않은 분들이 노동권 행사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도 이제 쟁의 행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주 위원장은 조금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폭력 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면책이 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걸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개정안을 잘 읽어봐야 되거든요.
개정안을 잘 읽어보면 그 아래 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배상 청구 액수를 시행령으로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불법 폭력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예. 노동조합이 책임지는 그 배상 액수를 법률이 기준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요. 쉽게 뭐 상한액을 두도록 한다 이거죠. 네,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설명하시지 않고 예. 배상한다, 책임진다 이렇게만 설명을 다른 발의자들도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조금 자세히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이은주 위원장과 인터뷰 때 잠깐 나왔던 영국 같은 경우는 상한액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상한액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요. 시행령이 위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4배 인상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82년 이후에 첫 개정이라면서요. 그게 영국의 특이한 입법 문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예.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입법 논의가 있었고 내용이 수정되고 하면서 그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논의가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네. 이거는 오래도록 제한이 유지돼 있었고 이번에 처음 개정됐다 이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노사나 입법부가 그렇게 오래도록 논의를 해왔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손배소 제한 액수가 분명히 영국 노사관계법에 있는 건 맞지만 영국 노사관계법의 다른 부분도 또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요? 영국 노사관계법은 쟁의행위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절차나 수단이 너무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쟁의행위 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쟁의행위가 찬반 투표요. 찬반 투표하고 14일 이내에 쟁의행위 안 하면 투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단이나 투표 관리관 선정을 사용자랑 협의해서 제3자가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법원이 절차 위반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해가지고 영국은 파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소문이 자자한 나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균형이 있으니까 손배 제한도 할 수 있는 거지. 이 균형을 두루 살피지 않고 제한만 딱 갖고 와서 그 조항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팀장님, 한번 경총에서는 조사를 했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아까 이은주 위원장에도 질문 드렸던 건데 청구한 거 말고요.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은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요? 예. 건수 조사한 바 없습니다. 조사한 바 없으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도 그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노조나 노조원에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배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배상 청구권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현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피해자로서는 다른 어떤 민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최대 액수를 산정해서 주장을 하겠죠. 네. 그런데 실제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에 추산되는 이 액수도 사실은 굉장히 최대한 액수를 사용자가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업이 끝나고 나면 조합원들이 엄청난 잔업을 통해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메꿔냅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사측이 그 잔업을 해서 그 소비자에게 갈 손실을 메꾸고 그리고 파업 과정에서 생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다른 방향으로 책임을 지는 걸 전제로 해서 타협을 해서 배상 청구를 취하하거나 그 상당액을 깎고 있죠.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런 방법을, 이렇게 노사가 이런 방법에 매우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게 노동조합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업하는 동안 특근수당도 나가고 그 브랜드의 신뢰성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렇게 대다수는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고 굉장히 유감스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이렇게 매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합정리하면 경총의 입장은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 옥죄기가 아니라 정당한 재산권 행사 차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재산권 보장 차원이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준희 노사관계법제 팀장이었습니다.